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 장중입니다. 12시 정도 넘어가고 있고요. 미국 시장은 소폭 상승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기준에서 보고 미국 시장에 대한 상황,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아야 될지, 무엇보다 보유를 해야 되는지 또는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22평선에 대한 지지선 계속 이야기를 드려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건 실적에 대한 망가짐, 박살남,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단 당장 내일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은 좋을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건 또 아닐 겁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여기 6월 달에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고,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그리고 그 직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왔어요. 이때 구간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건 질적인 성장, 즉 마진율이 높아져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은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요? 마진율이 뭐 100%씩 올라가고 뭐 120% 되고 이렇게까지 올라가기에는 투자를 하는 쪽 있죠. AI 투자를 하는 쪽. 이런 쪽에 대한 부담 요인이 돼요. 그럼 지금부터는 필요한 건 마진이 더 높아지는 부분보다는 수량 자체, 물량 자체를 늘려야 된다. 자, 그럼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고, 그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62평선에 대한 저항선입니다. 여기서는 실적보다 가격대가 높았었고, 지금 하락한 이후에는 앞으로 나올 실적, 즉 9월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과 10월달에 나오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물론 여기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주주 환원에 대한 발표가 나오겠죠.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나올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는 일단 10월달에 추가적인 내용에 대한 발표를 하죠. 지금 발표된 건 45조 원 규모입니다. 근데 하이닉스에서 발표된 건 40조 원 정도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건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를 의식하고 있다. 주주 환원 관련돼서 이건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62평에 대한 저항권에서 주주 환원에 대한 발표가 나오니까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 보니까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고, 월요일 날 거의 한 하락폭이 조금 크게 발생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죠? 22평에 대한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나올 텐데, 그러면 62평에 대한 저항권은 또다시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해결이 되는 거냐? 9월 말에 나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비중 조절할 거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매도 구간을 잡으면서 보유 기간을 잡아야 되는지, 무엇보다도 매도 구간을 잡는 건 그래 오케이.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를 전체적으로 팔라는 게 아닙니다. 제 채널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 조절 문제,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혼자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다 같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마찬가지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뭐예요? AI 관련된 내용에 의해서 삼성전자의 시세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반도체 관련주들, 이수 페타시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PCB, 그리고 삼성전기는 MLCC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진행이 되는 거냐? 데이터 센터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잖아요. 3년이면 원금 회수 다 하고 그 뒤부터는 수익으로 돌아섭니다. 전체 다 이익으로 돌아서요. 자, 그러면 교체 주기를 대략 한 7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적용을 했을 때. 그러면 4년 동안은 무조건적인 이익입니다. 이 사업을 누가 안 하겠냐고요. 여기에 따르는 핵심이 첫 번째는 엔비디아였고, 그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포함이 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요. CPU와 GPU, 그리고 여기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붙어 다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제가 여기서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 그리고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저점과 고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은,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에 대한 시세가 나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삼성전기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실제 시장의 투매가 두 차례 발생을 했었을 때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언제? 7월 29일 그리고 8월 14일 날 매도 구간을 잡은 결과 46%의 수익 구간. 딱 2주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확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다 빠졌겠지, 62평에 대한 지지를 받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엮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삼성전기의 추가 매수 구간 또는 신규 매수 구간을 잡았을 때 수익의 폭이 이렇게 커집니다.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올라갈 때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하락할 때는 추세를 타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 구간마다 우리가 정확하게 딱 고점 또는 딱 저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여기서 제가 대략 저점 부근에서 매수관을 잡았죠.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이 너무 크게 폭락을 했기 때문이고 지난 7월과 같은 시장은 더 이상 안 나와요. 앞으로도 이런 시장은 사실상 3, 4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한 달 동안 코스피가 40% 이상씩 빠진다? 이러면 미국에 대한 무언가 중대한 문제가 벌어져도 30%대 빠지지 40%대까지 잘 안 나옵니다. 정말 특수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투매까지 발생했다? 굳이 먼저 매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항 구간이 존재하고 그 저항 구간에 대한 부분은 62평이 너무 당연하다. 이쪽 구간에서 제가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도 22평 그리고 62평까지에 대한 V자 반등은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확하게 그 정도의 움직임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삼성전기는 46% 당연히 영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소통방에서도 제가 구독자분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어때요? 계속해서 매수 그리고 매수 한 결과 지금 매수가를 넘어서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즉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는 상황을 봤을 때 62평에 대한 저항선 그리고 22평에 대한 지지 그리고 실제 화요일 기준에서 5% 정도 상승 구간이 나왔다는 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예요. 역배열 상태에서 돌리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실제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됐어요?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된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 수익의 폭은 30%대 그리고 첫 번째 신고가 구간에서는 50%대까지 수익 구간이 커져요.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바가 있죠. 그리고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시켰을 때 삼성전자는 지금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모아야 될 때다. 단 비중에 대한 부분은 50%까지다. 그럼 50% 이상 초과되는 부분은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전에 대한 상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랑을 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전에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인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HPSP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때요? 신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딱 3일 만에 37%씩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62평 지금 돌파했죠. 지금부터는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는 구간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삼성전자가 다시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려면 와, 어떤 호재가 나왔다, 어떤 뉴스가 나왔다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62평을 돌파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9월 말 그리고 10월 초 이렇게까지예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자,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반영된다. 그리고 여기서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이쪽 구간에서는 뭐가 발생했습니까?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올랐죠. 근데 이쪽 구간에서는 실적보다 주가가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높았고 여기서는 낮아요. 그리고 이 실적은 앞으로 나올 실적에 대한 전망치예요. 지금 삼성전자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준치 가격대도 가격대지만 가격은 이미 다 빠졌어요. 근데 기간에 대한 부분. 자, 보세요. 62평 돌파가 필요하다. 그러면 22평이 딸려 올라와야 돼요.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쪽으로 우상향으로. 꺾이려면 20일 평균치. 지금부터 20일 계산해 보세요. 이쪽 구간에서 움직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2평에 대한 슬금슬금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 저가에 대한 평균치가 빠져야 돼요. 빠졌을 때 어떻게 돼요? 22평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그 기간을 20일 정도를 딱 잡는 겁니다. 왜? 20일 동안의 평균치니까 여기부터 20거래일이 이제 거의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22평이 머리를 들기 시작할 거고 그 구간이 되었을 때는 9월 말 정도가 되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구간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산다. 그리고 비중이 50%를 넘나들 정도까지 상황이 나왔을 때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과 함께 삼성전자는 보유하면서 차익을 지속적으로 봐갔을 때 수익의 폭을 월등히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리면 어떡할 거냐? 추가적으로 내렸을 때는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보유하세요.
자,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나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투자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금리가 높아졌을 때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AI 투자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올라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치가 나올 겁니다. 그럼 당연히 좋아진다고 보는 게 맞아요. 여기서 매도한다?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실적을 확인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양적인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의 첫 번째 구간입니다. 작년, 즉 25년 한 9월 달 정도에 새롭게 시작했었던 시세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8월 14일 날 아까 전에 삼성전기 보여드렸죠? 삼성전기 45% 수익 중 시장가 매도 다 팔아라. 밑에 보시면 삼성전기를 팔고 현대건설에 대한 부분 1% 상승 중 3%대까지 높여잡으세요. 참고적으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자 14%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대건설 8월 25일 11% 그리고 장 마감하고 나서 3%가 추가적으로 상승했다는 거죠. 그럼 현대건설은 왜 올라간 거냐? 원전 때문입니다. 원전은 왜 올라가는 거냐? AI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왜 올라가요? AI 때문이에요. AI 관련된 내용만 집중적으로 종목군들을 추려서 매매 구간을 잡고 있고 첫 번째 62평을 먼저 수렴했죠. 반등이 빨랐던 겁니다. 먼저 매수한 결과 일주일 반 정도 지났을 때 15%대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왜 매수 구간을 주도주 안에서 잡아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발생하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이죠. 0606 화면인데 HPSP,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중에 포함이 됩니다. 어때요?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는 마지막에 시세 구간 나왔죠? 확인 즉시 매매 구간을 잡았고 떨어지는 즉시 매도 구간을 잡은 결과 고가의 매도가 된 게 아닙니다. 결과는 어때요? 37%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집니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종목군들 봤을 때는 어때요? 지금 7월 29일 날 정확하게 매매 구간을 잡았죠? 얼마에? 65,800원 7월 29일 있죠? 그리고 지금 107,700원까지 매도를 안 잡고 있습니다. 이때 실시간 타점 같은 경우에도 쭉 올려서 보면 자, 7월 29일 보면 이수 페타시스 10% 하락 중 NXT 즉시 매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7월 29일 날 정확하게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삼성전자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번호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런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62평 저항권에 있지만 돌파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간에 맞춰서 제가 이런 식으로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5481-4045번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